치매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질병도 없습니다. 젊을 때 발생한 치매 환자들은 진행이 빠르긴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의 경우는 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발생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년 정도 걸쳐 진행된 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의 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병리학적 발생은 20년 전에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가 난폭해지고 알 수 없는 말로 소리 지르는 병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치매 환자는 통상적으로 점점 온순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상당수가 선망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야기된 의식 장애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는 어딘가를 배회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건 치매 초기에 길을 잃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운동 능력에 문제가 없어 평소처럼 외출하지만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오히려 온순해져서 외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회하는 환자는 치매 환자 중 2% 미만입니다. 치매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초기와 중기 전반까지는 판단력과 사고 능력의 수준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치매 판단을 받은 후에도 혼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위에서는 치매 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진 능력과 기술은 치매 환자가 되더라도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에 하루라도 더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의 벽입니다. 저자 와다 히데키는 노인 정신의학 전문 의사이며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가 그동안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돌보며 쌓은 경험과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는 치매를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의료 수준으로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란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의 총칭입니다. 뇌의 변성은 약으로 그 진행을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치매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주고 중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면 병의 진행이 완만해집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강한 신경세포가 소실된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건 이제 치매가 왔으니 그만해야지 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못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뇌와 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치매 진행이 빨라져 버립니다. 초기에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매일 경우 환자 가족들이 본인을 설득해서 진찰실까지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스스로를 아주 정상이며 건망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치매 중기 이후의 특징적 증상입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올 때는 그만큼 치매가 아니라 노인성 우울증 등 다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지만 노인성 우울증은 급속히 진행합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깊게 새겨진 생년월일은 대답할 수 있어도 1년에 하나씩 많아지는 나이는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날짜나 요일을 물었을 때 대충 얼버무린다면 치매가 의심됩니다. 날짜나 요일은 매번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 평균적으로 초기 2년, 중기 3년, 말기 5년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초기 치매의 경우 지능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같은 것을 몇 번씩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중기로 다가가면 시공간 인식을 못하는 장애가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지금 몇 시쯤인지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길을 잃기 쉽게 되는데 사실 치매는 증상이 가벼울 때일수록 아직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가 되면 의외로 길을 잃지 않고 잘 돌아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같은 길만 다니거나 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기 전반기에는 간단한 계산을 제대로 못하며 계절에 맞게 옷을 입지 못합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차례 구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치매가 중기 이상이 되었는데도 혼자 잘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치매 말기 전반에는 신체 능력이 점점 쇠퇴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게 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게 되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기 후반이 되면 장기 기억이 더욱 없어져 가족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면 말을 걸어봐도 반응이 없어 소통이 불가능해지며 표정도 없어집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져 병석에 누운 상태에서 삼키는 기능도 줄어들어 결국 임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건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환자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 환자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보내는 것이 치매 진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혼자 떨어져 사는 노부모를 자녀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떠맡으면 대개 치매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치매 환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주거 환경에 적응하는 게 곤란합니다.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와 적응 장애의 원인이 되어 치매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집수리를 서두르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집수리로 내부가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위험하다고 인덕션으로 바꿔버리면 치매 환자는 요리하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치매 간병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고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환자를 집안에만 있게 한다면 치매는 더 빨리 악화됩니다. 치매는 간병 기간이 깁니다. 처음부터 간병에 너무 힘을 쓰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치매 간병은 쉬엄쉬엄 해야 합니다. 치매는 특히나 증상의 폭이 넓은 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면 가족까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심하게 혼내거나 거친 말 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는 그 자리에서 납득했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야단 맞은 것에 대한 본질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때의 감정과 감각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는 환자이기 때문에 나무란다고 해봤자 어떻게도 되지 않습니다. 야단 맞으면 관계성만 나빠져 문제 행동을 더욱 유발할 뿐입니다. 치매 환자는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거나 할 수 없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그 즉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는 불안이 없어지고 의욕이 높아집니다. 환자가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치매 환자가 가진 전형적인 망상인 도둑 맞았다는 망상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치매 환자는 돈이 없어졌다, 통장이 사라졌다, 아끼던 반지가 없어졌다라며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격의 첨예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원래 의심이 깊었던 사람은 의심이 더욱 깊어지고 질투가 심한 사람은 질투심이 더욱 커지는 현상입니다. 뇌가 건강한 상태일 때는 그런 집착을 이성이 억제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치매가 생기면 이성에 의한 억제력이 약해져 집착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도둑 맞았다는 망상은 환자가 평소 돈이나 물건에 집착이 강했거나 자신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소동을 피울 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그치거나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감정적으로 받으면 말싸움만 일어납니다. 좋은 대처법은 상대의 주장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함께 찾아볼까요? 하면서 온화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간병인이 먼저 찾았을 때도 환자가 알아챌 수 있는 곳에 두어 본인이 직접 찾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뒤 찾아서 다행이네요. 잘 기억하고 있어서 찾았네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치매 환자의 기억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그 자리에서 만족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는 저녁 무렵에 나타나기 쉬운 증상입니다.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집까지 배웅해 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일단 집 밖으로 함께 나갑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집 앞까지 되돌아온 뒤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많은 환자들이 순순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집에 가겠다고 말할 때 이제 곧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차를 마시며 기다리죠. 하며 잠시 시간을 벌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과자를 건네주며 과자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환자는 편안한 기분이 되어 자신의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배설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기저귀를 하지 않으려 할 때는 기저귀를 하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고령자가 기저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착용하기 싫어하는 환자에게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방 식사를 마쳤는데 또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 한잔하며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과자와 차를 내줍니다. 몇 차례 계속 그럴 때는 조금 먹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주면 과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과식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에게는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정서 불안이 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저녁 안 먹냐고 여러 차례 묻는다면 식사 후 식기를 한동안 치우지 말고 식탁 위에 놓아둡니다. 환자가 밥을 물어올 때 식탁 위를 가리키면 환자는 아까 먹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환자가 같은 말만 반복할 때는 몇 번씩 들었던 얘기라 해도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며 맞장구를 쳐주면 기억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같은 것을 몇 번이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메모해서 건네주면 됩니다. 치매 환자는 목욕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옷 갈아입기가 힘들고 목욕탕 타일이 미끄러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치매가 되면 후각이 많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신의 몸에 다소 냄새가 있어도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목욕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면 좋습니다. 치매 환자가 주간 요양센터에 가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요령 있게 잘 표현하려면 무슨 일이든 시도해보면 좋으니까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환자의 기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말합니다. 싫으면 계속 안 가도 돼요. 라고 하면서 우선은 한 번만 가보자고 하면 환자도 기분이 풀어져서 가줄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때는 노인성 우울증이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그렇게 슬픈지 얘기해보라며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증상을 지나면서 치매 환자는 말기를 맞이합니다. 말기 환자에게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간과 장소를 알 수는 없어도 인간다운 감정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기억력의 쇠퇴와 함께 나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치매라는 감각마저 없어지며 성격이 밝아지고 행복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저자는 어쩌면 치매가 우리의 뇌가 선사하는 최후의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치매의 벽이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